오늘은 소니 애니메이션 악당들을 공식 티어 리스트에서 최악부터 최고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스튜디오에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악당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F티어입니다. 완전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뽑은 소니 픽처스 최악의 악당은 오픈 시즌 3의 더그입니다. 좋은 악당을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더그는 전혀 뛰어나지 않습니다. 더그와 부그가 하루 동안 자리를 바꿨을 때 부그는 더그가 하루보다 훨씬 더 오래 자리를 바꿔둘 생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이라는 건 내가 들키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이라는 뜻이죠. 더그가 알파 지위를 이용해 부그의 친구들을 노예로 만든 신분 도용은 더 유능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없는 숲에서는 그 위험이 2배가 되죠. 하지만 네가 자신이 부그란 점을 설득하려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이 친구가 알파 남성 흉내를 내는 노예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맡겠어? 난 분명히 완전히 실패하게 될 거야. 진심으로 엘리엇조차 네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악당이 될 자질이 없다는 증거야. 악당 무능력 부문 은메달은 토마스 맥그리거에게 돌아갑니다. 토끼를 싫어하는 농부 집안 출신 토마스 맥그리거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변하는 전형적인 재수없는 남자이자 영화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길 원하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다. 한편 토마스는 정말 재수없는 놈이야. 토마스는 비아와 데이트하면서도 그녀가 사랑하는 토끼들을 몰래 죽이려 해. 그 사실이 들통났을 때만 후회해. 게다가 그는 비아의 작업실까지 망가뜨려서 그의 경솔한 행동은 더 나빠 보여. 하지만 토마스가 토끼들을 해충으로 여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 피터는 토마스가 자기 일 중에도 문제를 일으켜 정원에서 음식을 훔치거나 덫을 놓는 등 그래서 토마스는 공감 가는 인물로도 악당으로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를 보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져. 2등급의 다른 악당들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2등급을 마무리하는 인물은 콰지모도야. 호텔 트란실바니아 볼 때마다 악당이 있다는 걸 항상 잊어버려. 드라큘라의 양육 방식을 제외하면 호텔 직원 중 가장 악당에 가까운 인물은 셰프 콰지모도다. 자부심 강한 요리사로 뛰어난 후각 덕분에 조니가 인간임을 가장 먼저 알아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 콰지는 직원에게 못되게 굴고 조니를 요리하려다 실패해 마비가 되지만 그래도 호텔 사람들에게 조니 정체를 폭로하려 해. 하지만 모두가 조니를 좋아하고 크레딧 이후 콰지모도가 더는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셰프의 역할은 미완성이었다고 할 수 있어. 이제 최소한 자기 역할을 한 악당들로 가보자. 여기가 바로 C급이다. 더스타의 동물 악당들인 루퍼스와 타데우스가 C급의 첫 번째야. 이 영화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만 아기들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주 악당으로 내세울 만큼 배담하지 못해서 결국 경비견 2마리로 악당을 대신하게 돼. 이들은 효과적인 적 역할을 한다. 새 왕이 될 아기 예수를 쫓는 임무로 영화 내내 주인공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결국 목표는 아기 예수 한 명을 쫓는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핏불 대 어린아이 미미. 실제 악당의 동기로 나온 거랑 다름없어. 주인이 관심 없다는 걸 알자 루퍼스와 타데우스는 보아 이렌을 그냥 주기로 해. 그래서 이 둘은 영화 역사상 가장 무해한 악당 중 하나가 됐지. 정신 비쩍 차려. 아니면 네가 맡은 일에 맞는 표정을 지어. 왜냐하면 스마일러가 다음이거든. 네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게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순위도 그렇게 높진 않아. 그래도 이모지의 비밀치고는 꽤 높은 순위지. 그렇지? 그건 스마일러가 악당으로서 이 영화가 그나마 제대로 해낸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이모지들의 리더로서 스마일러는 질서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해. 만약 이모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스마일러는 그 문제를 즉시 뿌리 뽑으려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려. 아무리 끔찍해도 스마일러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흥미로운 인물로 그려져. 그녀의 방식은 극단적이지만 이모지 오류로 휴대폰 주인이 초기화할 것이라 그녀는 생각해.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텍스토폴리스 사람들을 존재가 지워지는 것에서 보호하려는 우회적인 방법이야. 물론 더 나은 영화에 나왔다면 훨씬 멋졌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나온 영화에서 확실히 가장 뛰어난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없는 것보단 낫지. 다음은 오픈 시즌 EUA 악당 PP입니다. PP는 스튜디오 역사상 가장 잘못된 동기의 외국인 혐오 토이푸들입니다. PP는 씹는 장난감을 찾다 야생동물들에게 겁을 먹고 벌레 퇴치기에 부딪혀 배머리가 됩니다. 이로 트라우마를 겪은 PP는
결국 인종차별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잠깐, 뭐라고요? 네, 물론이죠. 피피는 다른 동물들이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야생동물을 볼 때마다 죽여 동물 사회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되네요.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피피는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세 번째 영화에서는 남성성을 잃은 후 느긋해졌고 부글을 구하는 데 일행을 도우며 만족스럽고 웃긴 구원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악당들 중에서 루타도르는 비보에서 등장합니다. 루타도르는 등장 시간이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합니다. 뮤지컬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음악을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나는 소음을 싫어해. 특히 그 캐릭터가 치명적인 뱀일 때는 더 그렇죠. 그가 한 장면 이상에 등장했다면 훨씬 멋졌을 텐데 이 영화에서 그나마 악역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 그래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의 포획에서 구조로 이어지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B등급입니다. 이 구간의 첫 번째는 한때 몬스터를 사냥하던 선장이었던 에리카 반 헬싱입니다. 많은 악당들이 변했지만 에리카는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몬스터를 증오하도록 자라온 에리카는 마침내 그들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드라큘라와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드라큘라에게 목숨을 구해지기도 하죠. 결국 에리카는 크라켄으로부터 몬스터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악당으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캐릭터임을 증명했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최초 악당 쇼가 다음입니다. 쇼는 항상 자신의 사냥감을 얻는 자존심 강한 밀렵뿐입니다. 그의 소총격 연인이 곁에 있는 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어떤 동물이라도 끝까지 쫓아가 사냥할 것입니다. 도그가 엘리엇을 자동차 장식에 의한 죽음에서 구해주자 쇼는 둘 다 끝까지 사냥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정과 법 집행의 힘에 의해 패배하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화에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쇼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말이죠. 울부짖는 원퍼스 늑대 인간의 이야기가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자 쇼는 이를 고전적인 공포 조장 기회로 삼아 마침내 옛 동물적들에게 복수할 기회로 숲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쇼는 코믹한 악당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집념과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부하들이 있는 마을 출신이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음은 시대를 초월한 블라드 드라큘라입니다. 악당은 등장 시간이 많지 않고 영화 3막전까지 몇 번 언급만 됩니다. 드락의 아버지는 영화에 처음 등장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온화하고 순해 보이게 만듭니다. 나는 내 아들을 착한 아이처럼 인간을 미워하고 죽이고 영혼을 훔치도록 키웠다. 블라드는 인간을 극도로 혐오해 데니스가 공포로 성곤니가 자라길 고집합니다. 그의 증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TV 캐릭터의 빙의에서 트라우마를 주려는 계획이 엉망이긴 했지만 블라드는 자신이 진심으로 손녀를 속상하게 했고 증손자에게 잠재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꽤 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블라드는 결국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멋진 반성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나나 내 가족 근처에 오지마. 블라드의 후임자는 그의 전 부하 벨라입니다. 블라드에게 벨라가 자신과 가족에게 다시는 다가오지 않길 바란다며 사과합니다. 비록 벨라는 미성숙했지만 이 세계 기준으로 보면 꽤나 괴물 같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죽일 기회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인간들 엎드려. 희망컨대 저 작은 키로노 더 이상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이제는 약간 불평하게만 할 거야. 좋아. 호텔 트란실바니아의 또 다른 악당 아브라함 반 헬신이야. 헌신적인 악당이 최고의 악당이지. 그래서 에이브는 처음부터 점수를 많이 얻어. 이 친구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100년 넘게 살아남았어. 하지만 난 그걸로 멈추지 않을 거야. 드라큘라를 사냥하고 언젠가 손녀까지 두게 됐지. 그는 흥미로운 인물인데 인간을 괴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 얻는 명성과 영향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 결국 드락에게 목숨을 구해주면서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그 이후로는 그가 일으키는 문제라고 해봐야 위험한 발명품들로 인한 간접적인 것뿐이야. 그게 사실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니야. 거기에는 정말 보안을 좀 더 강화했어야 했어. 이건 이상한 나라의 구름 원작의 시장 쉐번 이야기야. 들어봤다면 알려줘. 겉보기엔 친절하지만 작은 마을 지도자가 사실 가장 수상한 인물로 드러나. 독창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인 전형이야. 관광 명수가 필요했던 그는 플린트를 조종해 위험해도 플리즘 비퍼를 계속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내가 말한 건 그의 체중 증가만이 아니야. 위험이 현실이 되자 쉘번은 비난을 피하려고 모든 책임을 플린트에게 돌린다. 쉘번에게 긍정적인 점이라면
결국 그는 바다에서 필요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대중의 비난을 피하긴 했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포케츠를 소개하게. 이름도 없는 악당이라 순위가 낮을 것 같지만 포케츠는 악당 부하 중에서도 보스를 능가하는 인물이야. 미스터 왕이 포케츠에게 옥 주전자를 되찾으라고 시키자 하체 운동 마니아인 포케츠는 흔쾌히 돕는다. 그러나 왕이 마음을 바꾸자 포케츠는 직접 나서서 자신에게 미다스의 손길을 부여해 만지는 것을 모두 금으로 만든다. 하지만 탐욕으로 결국 몰락하고 실수로 가슴을 만지다 물속 무덤에 사라진다. 시적이지만 캐릭터가 더 발전됐으면 좋았을 거야. 그럼 지체하지 말고 소니 픽처스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빌런들을 첫 번째 카테고리로 살펴보자. 여기가 A티어야. A티어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제타야.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 여성의 카리스마는 미치도록 독보적이야. 마이티 이글에게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상처로 그녀의 복수는 다소 간접적으로 진행돼. 얼음섬에서 사는 것에 지친 그녀는 그 지역의 날씨를 주변 섬들, 특히 버드 아일랜드와 피기 아일랜드에 퍼뜨리기로 결심해. 그녀는 그곳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키고 그들의 집을 자신의 개인적인 낙원으로 만들 계획이야. 그녀에게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마이티 이글이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자비심 같은 장점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화려하면서도 사나운 악당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 다음엔 또 다른 악당이 등장해. 주요 목표는 특정세 빅토리아 여왕을 찾는 거야. 이국적 음식을 좋아하고 해적을 싫어하는 그녀의 탐욕과 선정에 잘 속는 성격이 천생연분처럼 어울리는 건 당연하다. 그녀는 뛰어난 조종술을 가진 인물로 찰스 다윈이 자신에게 반한 감정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해적 선장이 되는 전통적인 보물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그가 아끼는 앵무새 겸 도도새를 빼앗아가는 데 성공하지. 다행히도 이것 때문에 선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 그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선원들과 함께 폴리를 구출하고 이 폭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힘을 합치게 돼. 하지만 그 폭군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달랐을 테니 그건 칭찬할 만하지. 우리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악당 중 한 명은 스머프의 숙적 가가멜이야. 이 권력에 굶주린 마법사는 정말 못되고 사악하지. 그는 인류, 아니 스머프 인류에게 온갖 범죄를 저질러. 주로 스머프 인류에게 말이야. 왜냐하면 그는 궁극의 마법사가 되기 위해 스머프의 정수를 손에 넣는데 완전히 집착하고 있거든. 이상한 실사 영화든 잃어버린 마을이든 가가멜은 항상 주목받는 것 같아. 그는 거리낌 없이 못되게 굴어서 그가 일하는 것만 봐도 항상 재미있어. 그가 마을에서 스머프들을 쫓아다니든 나티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혀서 더러운 일을 시키든 아니면 특히 그의 고향이 아즈라엘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당할 때든 가가멜은 무엇보다 순수한 재미를 강조하는 악당이야. 그는 악당보다는 적대자에 가깝지만 미스터 왕을 티어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전형적인 악당은 아니지만 위시 드래곤의 조연 적대자는 스튜디오에서 가장 복잡한 캐릭터 중 하나야. 그는 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리나를 자주 소홀히 하게 되고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두게 돼. 결국 그는 사업을 지키려 마법 소원을 이루는 찻주전자를 되찾으려고 범죄자를 고용했어. 하지만 너무 멀리 갔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목숨을 잃었지. 띠는 마지막 소원으로 미스터 왕을 되살리고 그에게 원하던 아버지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것은 모든 악당이 완전히 용서받을 필요도 완전히 악할 필요도 없다는 걸 보여줘. 때로는 그저 두 번째 기회만 있으면 돼. 최고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인물이 체스터 V야. 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지 궁금하면 이 천재 발명가를 봐. 플린트에게 의뢰해서 오작동하는 장치를 회수하게 한 체스터 V는 결국 이타적인 인물이 아니었어. 음식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전에 말이지. 결국 그의 계획은 그 장치를 자신이 차지해서 새로운 푸드바 8.0의 사실상 무한한 연료로 쓰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나. 계획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무자비함은 분명해. 탐욕은 인상적인 악당을 만들기도 해. 앞서 언급한 악당들도 인상적이지만 S티어에 오를 만한 악당이 7명이나 있어. 4개의 팔다리와 4개의 인공 팔다리. 침착하지 않은 성격의 닥터 올리비아 옥타비우스가 최상위 티어의 시작을 알린다. 비록 그녀가 조연 악당 역할에 배치되었지만 이 닥터 옥의 해석 역시 결코 덜 사악하지 않아. 여기 리브는 킹핀의 오른팔로서 그가 차원을 넘나드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기기 위해 위험한 실험들을 수행했다. 이것이 멀티버스 오작동의 시작이며 그녀가 악당임이 드러나는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리브는 속임수에 능하고 위협적이며 무자비하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뛰어난 악당 중 한 명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스꽝스럽고 허무한 트럭 사고로 퇴장하게 된다. 차원을 건널 땐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해.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편의 서브 빌런인 스파이더맨 2099, 즉 미겔 오하라를 포함하기로 했다. 그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한 건 완전한 악당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적대자로 등장하는 건 분명하다. 멀티버스를 감시하는 스파이더맨은 여러 타임라인에 이상현상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가 여러 스파이더맨이 비극적인 캐논 이벤트를 겪게 하거나 마일스에게 실수라고 말하는 등 나쁜 짓을 하지만 이상현상을 방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경험했다는 점을 잊지만 그는 쓸데없는 악의 전형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이 도덕적으로 애매한 인물이야. 상위 5명 중 첫 번째는 악당인 목재 복화술 인형 슬래피로 더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해. 누구 보고 멍청이라고 하는 거야? 슬래피가 정의 감옥에서 풀려난 순간부터 그는 자신만의 꽤 긴 범죄 기록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난폭운전, 테러, 현실 구조를 흔드는 등 슬래피는 사회의 골칫거리지만 아주 재미있는 존재이기도 해. 슬래피의 카리스마로 그의 등장 장면이 항상 흥미롭다. 이런 예측 불가한 악당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늘 궁금하게 만든다. 그가 새 여동생의 바람난 전 남자친구를 다치게 할지, 하키 경기장에서 몬스터를 소환해 마을에 혼란을 줄지, 예측 불가능한 점이 그를 더 웃기게 해. 또 나무 인형이라는 게 그의 악행을 더 웃기게 만들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인형이 차량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려 한다니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탱크 에반스는 가장 사악하거나 위협적인 악당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니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적대자 중 하나였어.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연기가 인상적이었어. 나는 주목받는 걸 정말 좋아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거든. 배트맨의 인상적인 성우가 서핑 펭귄 역할로 캐스팅된 것도 놀라운데 그가 비디오 게임과 소편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헌신이야. 그리고 그럴만도 해. 왜냐하면 탱크는 아이콘이니까. 이 친구는 너무 미워서 오히려 다시 호감이 가는 캐릭터의 완벽한 예시야. 자기 트로피를 유혹하든 진짜 운동선수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똑같이 적대적이고 경쟁적으로 대하든 말이야. 두 번째 영화에서는 코디에게 목숨까지 구해지면서 그의 캐릭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 두 번째 영화가 안 나온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쉬워. 그건 진짜 아니야. 위대한 악당 순위의 동메달은 킹핀에게 돌아간다. 이 영상은 위키드빈지의 채널 멤버십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멤버십을 통해 채널을 후원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저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킹핀은 동정심과 경멸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악당입니다.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다른 차원까지 가려는 그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 시공간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 떠오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다시 만나려는 시도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위험해. 약치고 볼륨 올려. 공감되면서도 몰락을 바라는 악당이 있다는 게 정말 좋지. 킹핀을 대단하게 만드는 건 그의 영향력이야. 킹핀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악당들 중에서 손꼽힐 만큼 넓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야. 말 그대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래. 이자는 온갖 구린데 다 줄이 다 있어. 그는 시니스터 6와 자기 현상금 사냥꾼인 프라울러를 거느리며 가족이 전쟁에 방해되면 프라울러도 주저없이 죽여. 킹핀은 무자비하며 결국 자신과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충성하지 않아. 그 점이 존경스러울 수 있지만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존경심은 사라져. 두 번째로 위대한 악당 자리는 인공지능 8이야. 이 영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꽤 잘 버틴 캐릭터. 더 새롭고 발전된 기술을 위해 문자 그대로 버려진 8은 주변의 기술을 모조리 장악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직접 행동에 나서. 이 영화가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지난 10년 손꼽히는 애니메이션 악당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 진짜로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8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이 언제 너무 멀리 가버릴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악당이야. 그래도 아직 차원 이동이나 멀티버스를 파괴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건 악당 금메달리스트 스팟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나만 농담 같은 악당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마이스의 성장을 보여주려는 캐릭터라 여겼지. 그게 의도였다면 정말 대단한 연출이야. 소나 달마시안처럼 말이야. 스팟은 내가 본 애니메이션 영화 악당 중 손꼽힐 만큼 충격적이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야. 그는 상징적인 알케맥스 직원으로
베이글에 맞은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직장, 친구, 가족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 진심으로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팟은 스스로 악당의 길을 선택했어. 복수를 위한 필사적인 도박에서 그는 마일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힘을 얻으려는 욕심에 그를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하고 마일스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빼앗아 그를 악하게 만들려고 해. 그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악당이야. 영화의 전반부에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그가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그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효과들만으로도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악당으로 꼽기에 충분했어.